최근 부동산 시장에 매물 증가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매물은 증가하고 수요가 감소하면서 아파트 값이 하락할 우려가 있다. 실제로 그런지 이런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는 망고쌤. 자, 이게 매물 증가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서울시 아파트 매물 증가입니다. 매도 매물을 아실에서 정리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2022년 12월부터 있는데, 원래 이게 2021년부터 있었는데, 이게 2021년 데이터를 없앴더라고요. 2022년 12월부터 있는데, 이게 꾸준히 이게 매물이 늘고 있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게 매물이 늘어난다는 이야기는 시장에 좋은 신호는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분들이 매물이 증가하는 이유가 뭐냐? 이유에 대해서는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매물을 내놨는데 사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매물이 쌓이는 거 아니냐. 그 이야기는 뭐냐면 수요가 없기 때문에 매물은 늘어나는 거고 계속 이렇게 매물이 쌓이다가 보면은 이게 언젠가는 급한 사람들이 팔기 시작하면서 가격이 급락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인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주장에 대해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 생각을 하려면 무슨 얘기를 들어봐야 되니까. 자, 결국에는 뭐냐. 매물이 쌓이고 있고, 매물이 쌓이는 이유는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 가격에 사준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다. 그래서 매물이 자꾸 쌓이면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 공급이 부족하다는데, 보통 이제 상승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대표적인 논리가 서울은 공급이 부족하단 말이야. 자, 입주 물량을 봐봐라. 신규 입주 물량이 많으면 공급이 많은 건데 신규 입주 물량이 너무 없지 않냐. 특히 이제 망고쌤이라는 사람은 40년 내 입주 물량이 최저로 떨어지는 게 바로 올해 하반기부터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다. 무슨 소리냐. 신규 공급만 공급이 아니라 매물이 늘어나는 기축의 공급도 공급이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 아파트 매물이 늘어나니까 이 공급이 많은 거다. 그리고 그게 소화가 안 된다. 그래서 집이 떨어질 거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입주 물량 있죠? 입주 물량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앞으로 입주 물량이 이렇게 줄어들게 된다. 80년대 후반 이후로 40년 만에 제일 적은 거다라는 논리를 한 번에 격파하는 거죠. 기축도 공급이다. 왜 신축만 공급이라 생각하냐? 신축이 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다. 그러니까 신축의 입주 물량은 생각보다 영향을 못 준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자, 이런 논리가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이 논리에 대해서 하락론자가 얘기하니까 틀린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반박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 매물이 늘어나면, 그래서 결국 뭐냐면 집값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구나. 주장하는 건 그거야. 매물이 늘어나면 집값이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인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매물이 늘어나는 동안 집값이 떨어졌는가? 이걸 한번 봐야 되는 거잖아요. 자, 볼게요. 이게 서울 시내에 아파트 매물 증가하는 거를 아실에서 갖고 왔고, 이게 뭐냐면 서울의 아파트 실거래 가격 지수예요. 그럼 매물이 증가하는 동안 가격이 떨어졌냐? 이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2월부터 데이터가 있으니까 2022년 2월부터 이렇게 보면, 자, 보세요. 이 빨간 구간은 뭐냐면 서울 아파트 매물이 늘어나는 구간이에요. 이렇게 늘어나요. 근데 이 파란색 주택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거 보면은 매물이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가격이 살짝 떨어졌죠. 그렇죠? 이게 이제 그들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매물이 늘어나면 가격이 떨어진다. 그리고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 약간 파란색으로 보이는 건 뭐냐면 매물이 줄어든 구간이에요. 빨간색은 매물이 늘어난 구간이고, 자, 여기는 매물이 늘어나고 있는데 어때요? 가격이 오르고 있죠. 이상하네. 매물이 늘어나면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수요가 공급에 의해서 왜 가격이 오르지? 자, 매물이 잠깐 줄었어요. 줄었는데 가격이 떨어져요. 아니, 매물이 줄었는데 왜 가격이 떨어지지? 반대로 가는데 또 매물이 늘었어요. 매물이 늘어나는데 가격도 올랐어요. 이상하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매물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조금 올랐어요. 자, 여기도 매물이 늘어나는데 가격이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매물이 늘어난다고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격이 오르는 게 더 많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논리대로라면 공급이 많기 때문에 가격이 줄어야 되는데 수요는 없고 공급이 많으니까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왜 안 떨어지냐냐 이거죠. 그러면 뭔가 생각을 해봐야지 우리가. 이게 혹시 매물이 늘어난다고 가격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뭐 논문 쓰거나 수학적으로 하는 사람은 비무가설이 기각이 되네, 채택이 되네, 뭐 이런 이야기 막 하는데 이제 그런 복잡한 이야기 떠나서 네 말대로 안 되는데 좀 이상하지 않니?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왜 그러는 거냐? 일단은 생각해 봅시다. 그럼 강남하고 서초가 제일 많이 올랐는데 강남하고 서초는 제일 많이 올랐으니까 매물이 늘어나면 안 되는 거야.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자, 그럼 보세요. 이게 강남의 매물 증가예요. 그러니까 보면 강남도 매물이 엄청 늘었어요. 2023년 초에 4,000개 수준에서 9,000개가 넘게 올라갔다는 거죠. 그죠? 매물은 많이 늘었네? 근데 가격이 제일 많이 올랐어. 30억 가는 게 60억 개. 이상하지 않니? 이것도. 자, 볼게요. 자, 서초구에 서초구. 서초구는 더 많이 올랐죠? 보시면 매물이 엄청 많이 늘었어요. 근데 가격이 제일 많이 올랐잖아요. 매물이 늘어나면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왜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오른 구들은 보면은 이렇게 매물이 많이 늘어났을까? 저기 보시면 3,000개에서 8,000개까지 늘어났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아닌 것 같잖아.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망고쌤의 생각을 지금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자, 보세요. 왜 매물이 늘어나는데 가격이 오르는 거야? 일단 매물에 대한 데이터의 신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 데이터가 쌓인 지가 너무 기간이 오래 안 됐다. 2022년부터 있단 말이에요. 2022년, 3년, 4년, 3년 남짓 쌓인 데이터 가지고 가격이랑 상관관계를 이렇게 알아본다는 게,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2022년이면 가격이 드라마틱하게 빠지고 그 다음에 반등을 해가지고 실거래 지수 기준으로 150대에서 170대까지 올라가는 그 기간인데, 이 기간 동안의 데이터, 이 짧은 데이터 가지고 가격과 상관관계를 찾는다는 게 자체가 좀 어려운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고요. 자, 그 다음에 매물 등록을 인터넷 매물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제가 추정한 건데 네이버에 있는 매물 개수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인터넷에 매물을 올린다는 게 뭐 네이버 위주로 다 돌아가지 않습니까? 물론 한방에서도 받긴 하지만 네이버에다 매물을 전부 다 올리는 걸로 지금 대세가 굳어졌잖아요. 매물 등록할 때도 돈이 들거든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봐야 돼. 매물 등록하는 사람들의 행태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 중개사님한테 여쭤보니까 돈을 낸대. 그러면 이런 거지. 매물이 많아도 거래가 안 되면 굳이 내가 돈을 내면서 매물을 올릴 필요가 없죠. 8억 원 돼야지 팔리는데 자꾸 사람들이 10억의 매물을 내놔. 8억 원 돼야지 거래가 될까 말까야. 그러면 10억의 매물 내놓으면 매물 팔아달라고 전화 오면 그거는 네이버에 안 올리지. 네이버에 안 올리고 8억짜리만 올리지. 뭐냐면 매물이 쌓여도 매물 등록을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거래가 막 되는 거지. 사람들이 막 찾으러 와. 매물을 찾으러 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물이 유통되는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네이버 위주로 됐다기보다는 허위 매물도 많았고, 그래가지고 오프라인으로 와갖고 단지 앞에 제일 큰 부동산 같은 데 간단 말이야. 왜냐하면 거기 제일 큰 부동산이고 제일 앞에 있는 부동산이니까 매물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보통 거기 간단 말이야. 그래서 무조건 제일 큰 그거를 잡으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인터넷이 발달되고 그 다음에 네이버에다 매물을 올리고 허위 매물 같은 게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집을 구할 때 미리 가가지고 부동산 들어가서 매물 있나요? 이렇게 하지 않고 네이버 쭉 보고 전화해보고 예약해서 간단 말이에요. 그건 뭔 이야기냐면 입구에 큰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인터넷에 매물만 많이 올리면 전화가 올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뒤에 돌아있는 부동산도 인터넷 보고 전화해서 오면 픽업까지 해가지고 모시고 가가지고 브리핑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은 유통 구조가 바뀌었다는 거야. 가격이 떨어질 때는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매물을 굳이 내가 돈 내면서 등록할 필요가 없고, 거래가 되게 잘 될 때는 없는 매물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올려놔야지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개사님들께서 매물을 등록하는 이 행태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이런 부분이 있다. 막 기계적으로 딱딱딱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때 그 시장 상황에 따라서 매물이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똑같은 상황인데 이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데이터만 보면 실제로 가봐야 아는 건데 그렇다는 거예요. 아파트는 망고쌤. 그래서 결국엔 뭐냐면 1번, 2번 때문에 망고쌤은 매물 데이터에 대해서 신뢰는 안 해요. 참고만 하는 거죠. 그래서 매물이 바닥을 찍고 올라오면 이제 거래가 좀 되기 시작하면 최대한 매물을 많이 올리기 때문에 매물이 늘어날 수도 있는 거지. 예, 그렇다는 거죠. 근데 매물이 늘어난다고 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데이터가 많이 늘어났으니까 매물이 늘어났다고 칩시다. 그런데 가격이 왜 안 빠질까요? 그건 바로 호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가. 무슨 소리냐면
매물은 많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싼 매물이 없는 거죠. 매도 호가하고 매수 호가 차이가 큰 거죠. 나는 10억에 팔고 싶은데 사람들은 전부 다 8억에 사고 싶어 하는 거지. 그러면 매물은 계속 쌓이는데 실제로 사고 싶은 사람들은 8억이니까 거래량은 줄고 매물은 계속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호가가 계속 높게 나와 있기 때문에 어쩌다 하나씩 거래가 되면 8억에서 9억짜리 하나 거래되면 9억으로 딱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9억짜리를 봤으니까 10억에 내놓고 10억 5천이라든지 11억에 또 내놓기 시작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호가가 실제로 거래되는 것보다 높은 가격으로 팔라고 주인들이 하면 거래량은 적고 매물은 늘어나는데 가격이 안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이런 상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그걸 어떻게 아냐?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매물 이야기 때문에 매주 월요일 아침마다 네이버의 주요 단지들의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보여드리면 제가 개인적으로 수집하고 있는 건데 보시면 지난주 대비 이번 주 매물들의 호가가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10월 달까지는 이렇게 지난주 대비 매물 호가가 올라가 있어서 서울이에요, 서울. 근데 11월, 12월에는 호가가 거의 보합이거나 조금 내려간 적이 있죠. 그런데 최근에 호가가 지난주 대비 올라가는 폭이 엄청 커졌다는 거죠, 이렇게. 이게 바로 지금의 서울의 분위기를 나타내 주는 거죠. 그게 무슨 소리냐? 지금은 계속 사람들이 호가를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파는 사람들이 호가를 내려야지. 그리고 그게 계약이 돼야지 가격이 떨어지는 건데 아무도 호가를 내릴 생각이 없다는 거죠. 급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싸게 팔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수요자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수요자는 무조건 싸게 사고 싶지만 싸게 파는 사람이 있어야지 거래가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지금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이런 거예요. 이게 서초구의 매우 유명한 아파트 실거래 현황이랑 호가 현황인데 네이버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강남에 있는 아파트들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뭐냐면 실제로 거래된 거는 이 가격인데 매물들의 호가는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무슨 이야기냐? 최근에 거래된 가격보다 다 높은데 매물들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러다가 또 거래가 되면 또 호가가 또 올라가 버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거래된 것보다 낮은 거는 동층향이 안 좋거나 저층이거나 이런 거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게 호가를 올리고 있다는 이 앞에 있는 그림하고 실제로 거래되는 거하고 표시되어 있는 거랑 일치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송파에 가면 또 유명한 단지들이 있죠. 이거 보세요. 보시면 이렇다는 거죠. 이 거래가 되는데 이 최종 거래되는 거에 제일 높은 가격보다 실제로 호가들 나와 있는 평균 가격이 훨씬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실제 거래되는 것보다 훨씬 주인들이 높게 내놓고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매물이 늘어나지만 거래량도 적고 집값도 안 떨어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경제 논리만 생각하고 데이터로만 보고 이러면은 한계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어려운 거죠. 데이터도 봐야 되고 밖에도 나가야 되니까. 그리고 부동산 그래도 해봐서 이게 시장이 돌아가는 원리라든지 거래 관행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그래야 분석이 되는 거다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손품 발품이 아니라 이제 데이터랑 현장이랑 두 개를 아는 거, 데이터랑 실무랑 두 개를 알아야지 설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래도 안 해보고 부동산에 관심도 없고 이런 상황이 되면은 소위 말하는 입 전문가들 입에 놀아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렇다. 지금 보시면 다 이런 식입니다. 강남 쪽은 다 호가는 이렇게 높고 실제 거래된 것보다 훨씬 높게 이렇게 되고 있다. 그래서 그 가격에 살 사람이 없다는데 그리고 낮은 가격에 팔 사람도 없는 거죠. 필수제예요. 필수제고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인들이 싸게 팔 이유가 없다. 그래서 안 떨어지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매물들은 쌓이지만 집이 안 떨어지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이런 걸 이해해야지 전문가가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파트는 망고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지금 강남 3구에서 시작한 게 열기가 있잖아요. 점점 퍼지고 이번 주에 보세요. 이번 주에 드디어 노도강이 색깔이 어떻게 됐어요? 약간 퍼르스름한 색깔에서 거의 흰색으로 바뀌었죠. 서서히 이게 강남 3구에 시작해갖고 제가 계속 옆으로 퍼질 거라고 몇 주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이 다 빨개지고 이제 금강구 노도강까지 대부분의 지역이 내리는 곳이 없이 보합 상태까지 올라왔다 이런 거죠. 시간이 가면 점점 더 퍼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매물이 많이 늘어나서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걱정할 게 아니라 지금 강남에서 시작한 온기가 서울 전체로 퍼지고 있는 이거를 걱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올라버린 강남을 사야 될까요? 올라버린 신쪽을 사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고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매물 증가와 가격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현명하시니까 좋은 결정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